previously. 수석님은 수석님 일 하십시오. 저는 제 일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장난 됐던데요. 난리가 났던데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정말 만족을 했다.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대통령하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워낙 비호감이어가지고 그 지지율이 일로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우리 당이 그렇게 비호감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 모양이잖아요. 아니 글쎄 우리 당이 이쪽에서 그렇게 비호감인데 우리 비호감인가 안 하는데 그런 비호감한테도 지고 있는 애들이 무슨 우리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리 김웅 의원을 정계 입문하도록 이끌었던 유승민 전 새로운 보수당 대표 마지막이라면서 대권 도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과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양쪽으로 완전히 진영이 나뉘어서 국민을 전체 100% 봤을 때 35%, 35%는 양쪽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와도 35%가 나오는 것이고 저쪽 당에서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가 나와도 35% 무조건 나오는 그런 구도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10%의 중도층에서 그 10% 중도층에서 6%를 가져오면 이기고 4%를 가져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그렇죠. 전 대표가 그 10%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후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 30대, 호남 출신 뭐 이런 쪽이죠. 이쪽에서 20%씩 정도는 그래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밖에 없거든요. 사실 딱 길거리 가면은 아직도 그 젊은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 의원님 저기 그래도 친구들 앞에 가서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말하기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샤이. 예.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당을 대표하고 우리 당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끄러움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많은 언론계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있었을 때도 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유승민 대표는 좋아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당에 그 누구도 저 얼마 전에 뭐 기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홍준표 지지한다고 하더라고. 홍준표 대표 지지한다고. 그래서 훌륭한 분이다. 나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분 처음 봤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 대표님하고도 워낙 친하고. 아, 친하세요? 진짜 재밌으시고 인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이길 후보라고 한참 얘기하시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홍 전 대표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대표님 대표님 저기 국회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요즘 통 대표님을 못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대표님이 껌 씹으시면서 운동하실 때 대표님하고 이 즐거운 대화를 나눴던 걸 아주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고요. 다시 헬스장 문 열면 다시 만나서 즐겁게 운동하고 또 저기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제가 대표님을 인간적으로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쁘게 봐주세요. 야, 예쁘게 보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님이 뭐 너는 유승민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쿨하세요. 되게 쿨하시고. 그러니까 뭐 유 대표님하고도 유승민 대표님하고도 만났을 때도 뭐 사람 좋으시대요. 그럼 좋다고 다 좋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럼 나보다 좋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당내 예선을 통과하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건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지금은 막상 투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욕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오는 악플 제가 한번 심심하면 쭉 한번 보거든요. 아까 신경 안 쓴다 그러시던데. 신경은 안 써요. 보긴 보는데 신경은 안 웃어요. 쓰신다고요? 네, 보고 웃으면서 또 기분 나쁜 건 있어요. 가끔. 멘탈 갑이신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가끔 보면서 아주 신박한 그런 악플이 좀 있어요. 신박한 악플이 있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신박한 악플 보고 웃으세요? 대가리가 크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가발이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이거 가발 아닙니다. 가발 아닙니다. 가발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제일 제가 사실이면 싶었던 게 뭐냐면 청담동에 무슨 건물이 있대요. 1,000억짜리 건물. 그게 제 거다. 뭐 이런 악플도 있는데.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그럼 국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한테 오는 악플이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 오는 악플이 절반인가 하면은 사실은 그게 40% 정도고 60% 정도는 예를 들면은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 흔드시는 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악플을 더 많이 다세요. 사회적 선거 때도 나와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김무성이 유승민이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 다 찍어주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욕하는 거하고 선거 때가 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이미 4번을 진 사람들입니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진짜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제는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인식이 보수 지지층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본선에서 이길 사람. 이길 것 같은 후보를 밀어줄 거고 그게 생각하기에는 유승민 후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저기 언론계 쪽은 이미 소문이 났겠지만 그 국민의힘 요즘 그 원내 분위기는 저희 당 출입했던 기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상전벽해다. 그렇게 많이 달라졌대요.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 초선들이 거침이 없더라. 실제로 그래요. 뭐 우리는 중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만의 그런 정치 문화 만들자. 여의도의 그 주류 문화는 그냥 그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법안을 너무 많이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막 복붙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예요. 코로나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법안을 몇 개를 냈어, 몇 개를 통과를 시켰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든 어떠든 나는 법안은 3개에서 4개밖에 안 낸다. 내기를 가겠다.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부나 우리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부르셨는데 안 간 거예요? 아예 안 부르신 거예요? 불렀는데 안 갔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얼핏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던 대로 도끼가 있긴 있구나. 인정한대요. 또다이로. 그렇게 칭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빠른 소리 하다가 밀려난 금태섭 전 의원 사태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엄청 세게 비판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쓴소리를 해도 받아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금태섭 의원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우리 당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과거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증세 없는 복지가 어디냐라는 막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우리 당에서 그런 것들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가 근데 거기에 나서서 더 세게 비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판하고 났으니까 다시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시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힘에도 네. 경고를 동시에 했다는 그리고 말씀이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당신들 나나 우리 초선들에 대해서 당론을 따라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럼요. 변했다는 거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요. 탄핵이라는 사태를 잉태시킨 정당이에요. 지금 몇 달간의 우리 당의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대중들한테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면 그 나쁜 놈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단장을 하고 6개월이 걸렸어요. 뭐냐? 회식 자리를 갈 때 내 자리 비워놓지 말고 오는 순서대로 하고 내가 늦게 오면 제일 이렇게 안 늘어. 절대 그러니까 단장 자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했는데 6개월 만에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안 고쳐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가고 난 다음에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결국 안 고쳐진 거예요. 그게. 정부 정책이 잘못해서 부동산 값 올려놓고 아파트 값 다 올려놓고 저 제정신인 건지 예 형님, 예 형님. 너무 위험한 대목 나오면 자르죠. 나라서 아 찼다고요? 나라 쉐끼 이렇게 이걸 살리려고.